안녕하십니까. 안세군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37강은요. 증여의 종류나 범위, 또 증여 의제, 증여 추정 등 이런 것과의 범위와 가족 간 증여에 따른 각종 공제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증여세 계산의 신고납부 방법을 갖다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전속결 상속증여세 제2강의 개념인데, 어저께 1강으로 상속세 신고를 완결했고, 오늘 2강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번 완결해 보겠습니다. 세율은 똑같습니다. 단 자꾸 정부에서 부자 과세를 위해서 각종 재산의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올리고 과세시가 기준액을 자꾸 올리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분들이 꽤 많아집니다. 또 60세 이상의 경우는 자기가 이제 사는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적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해도 공제금액을 쓰기 위해서 미리 사전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이제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까지 포함한 이제 세대 간 건너뛰는 증여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자유주의 경제 사회에서의 그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고요. 또 재산이 적게 뭐 한 상속세 공제 범위에 속하는 한 15억 내외면은 뭐 별 걱정할 게 없지만 20, 30억이 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재산이라는 것이 과거 옛날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60살일 때는 이제 일찌감치 경제활동을 끝내자마자 좀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이 재산에 자녀에 따른 선순환이 일어나가지고 창업도 되고 또 소비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연세들이 80대, 90대,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 경제활동을 대충 끝내는 65살, 60살 이후까지도 재산이 이제 자녀한테 이전이 안 되고 계속 부모의 손에 있게 되고, 또 부모들도 노후의 대책이 걱정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끝까지 갖고 있게 돼서 이 경제의 흐름이 별로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라는 것이 그렇게 꼭 기도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권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네들 재산 상태에 봐서 증여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역시 우리 안세 재경 저널 어디입니까? 올해 초의 자료 중에서 제일 끝에 페이지 40내지 41페이지에 걸쳐서 이 증여세법을 잘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 요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면 찰칵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여세라는 것이 이제 무상의 이전에 대한 것이니까 세금을 좀 세게 때리는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생전에 돌아가셨다는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고, 이제 생전이니까 아무래도 과세 요인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 이런 것도 이 증여세법 31조부터 48 몇 초까지 한 10개의 조문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인 증여 사례를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증여세법은 요새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포괄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열거하지 않아도 재산이 무상 이전이 있거나 재산에 어떤 상속이 있거나 어떤 그 실물 재산이라도 증가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증여세를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열거해 봅시다. 증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이건 남이건 간에 재산이 무상 이전이다, 이런 얘기죠. 무상 이전. 유상이다, 이것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고, 또 유상인데 근로다, 이러면 이제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것이고, 기타 다른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교환이다, 뭐 그러면 이건 어쨌든 기타 소득세라도 과세를 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사업상의 거래다, 그러면 사업소득세를 과세할 것이고, 이렇게 다 과세는 유상에 대해서는 뭔가 대가관계가 있는 건 과세가 다 돼 있어요. 그러나 무상은 이제 바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쪽 입장에서부터는 증여라고 그러고, 받는 쪽 입장에서는 수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속증여세법이 포괄주의로 모든 순증거에 대해서 과세하면서도
걱정이 되니까 야 이거 그래도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제 각종 그 증여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탁이익의 증가, 보험금의 증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것이고 민법상의 재산의 무상이전도 증여 다 포괄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30% 이상 차이가 나는 고가나 양수, 저가 양도 이런 것들도 높은 값에 사준다는 거. 이게 30%만큼 초과되면 그 초과된 만큼은 증여세를 과세하고 싸게 양도해 주는 것도 주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양도해 준다 그런 것이죠. 사준다 이런 뜻이에요. 또 내가 자녀하고 관계에서 채무가 있는데 면제해 주는 거. 이것도 역시 면제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준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해준다. 이뻐해 준다, 기뻐해 준다 이런 말. 그러니까 뭔가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그 집성촌이기 때문에 서로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고 서양 사람들은 뭐 안 줘, 그냥 고액법원에 기증할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뭐 어느 정도는 주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고액법인에 기증하는 거라고 들리고 있어요. 뭐 싹 준다 이런 건 아니겠죠. 거기도 뭐 자식, 가족 간의 애정, 가족 간의 수중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자, 토지의 무상 사용 권리를 또 베풀어 주는 것도 증여다. 자, 어떤 회사의 증자나 감자, 자본의 증자나 감자할 때 신주입 인수권 등의 주주간 이전에 대한 무상 이전입니다. 아니야, 저가 이전도 증여다. 특수관계자 간의 전환사치에 대한 인수권에 대한 저가 양수도 증여고 비상장 주식이었었는데 나중에 상장할 때 차익을 예상해서 미리 이렇게 주식을 쫙 배정해 주는 것도 그 차익은 증여다. 무상 금전 대여도 증여다. 여러 가지 이렇게 증여세법에서 열몇 조문에 거쳐서 쫙 열거돼 있어요. 보면 뭐 끄떡끄떡 할 만한 정도의 거래는 전부 다 증여입니다. 어쨌든 뭔가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그것이 뭐 주식이든 증자든 감자든 뭐 또 아니면 신탁이든 뭔가 다 계산이 되는 것이고 재산 가치가 환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죠. 그죠? 이거 말고도 증여로 그럴 거라고 하는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추정. 그래서 재산의 실질적 취득자금이 입증되지 않는 불분명한 취득에 대해서 특히 직업, 성별, 나이, 소득, 재산 상태로 봐서 부적격인데도 부적 상태인데도 뭔가 재산이 증가했다 이런 문제에서 증여를 봐요. 그래서 현재는 법은 아니지만 압수처의 내부 훈령에 의해서 이 증여로 봐주는 자기 자력 취득으로 봐주는 게 있어요. 30살 이하까지는 5천만 원까지는 자력 취득으로 본다. 세대주의 경우는. 비세대주는 이제 결혼 안 했으면 아무래도 회표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우리 친구들끼리 술 먹고 밥 먹고 해도 결혼 안 하는 친구가 주로 돈을 낸다고. 나야 결혼 안 했으니까 뭐 내고 이제 결혼한 애들은 또 배우자 생각해서 안 하고 또 돈이 같이 공동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를 서로 알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잘 안 내죠. 비자금이나 있으면 또 낼까 모르겠지만 옛날처럼 뭐 개인 생활 비자금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제 통장으로 딱 얼굴이 따다닥 들어가는데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30살 이상이면 주택 기준으로는 2억을 자력 취득으로 봐요. 30살 이상이면 뭐 어쨌든 뭐 경제활동 했겠지만 지가 그렇게 놀았겠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 결혼 안 하면 반만 봐요. 항상 결혼 안 하면 반띵으로 억울해요. 왜? 능력이 네가 반밖에 더 되겠어? 그 혼자 살면서 그냥 많이 쓰지. 혼자 사는 사람이 그 당연히 소비성이 좀 높다고 봐야 돼요. 그냥 혼자 사니까 뭐 나 혼자 사는데 뭐 이렇게 제압할 필요 있어? 누구면 내가 봐줄 사람도 없고 뭐 남겨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소비성이 높아가지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사실은 더 능력일 수도 있겠죠. 뭐 이건 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또 자력 취득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봐서 40살 이상이면 주택 기준은 4억까지 봐주고 비세주는 2억까지만 봐줘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반띵이야 이렇게 좋은 세대주. 즉 그 결혼한 사람 우대죠 당연히. 우대가 아니라 또 실제 그래요. 결혼한 사람들이 이 허리띠 졸라매고 다 재산을 모으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여 추정을 한다. 자기 능력과 나이에 비해서
소득도 입증이 안 되는데, 물론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더 오버해도 자료의 입증, 그러니까 소득이나 기존 재산 판 거 이런 걸로 80% 이상 입증되면 또 괜찮습니다. 나머지 20%는 이제 떡 만들다가 떡고물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80% 이상 입증된다. 근데도 아마 그래도 90% 정도는 입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은 월급에 대한 명세나 이자 명세서, 또 누구한테 일을 해주고 받은 용역 명세서를, 그런 거의 증빙이나 수행관서를 꼭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요새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온라인 전자거래 수청에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지 않아도 다 자동 기록은 돼 있어요. 그래도 각자가 입증 증빙을 구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징역 의제라는 게 있어요. 의제. 추정은 이제 괘씸이다 이런 건데, 의제는 리가드 그럴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법이란 결손법인인데, 여기다 재산을 증여하면 결손과 증여금액은 상쇄돼가지고 법인세를 안 내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이 없는 것 같지만, 결손 상태는 일주당 마이너스였는데 일주당 이제 이 증여를 통해서, 재산 증여를 통해서 일주당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이 그 차액 부분이 재산의 증여를 보는 것이죠. 간접적 재산 증여를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명의신탁 금융자산의 이전 이런 것도 증여 의제를 보는 것이다. 또 특수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이게 바로 일감 몰아주기를 이제 증여세법에다 넣었어요. 특수관계법인이 이제 자기 하청법인한테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보통의 관계보다 더 초과이익이 생기게 만들어주면 그 초과이익만큼을 증여세로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감 몰아주기 회사 같이 이게 그런 데들은 이 일반 법인세 내는 거 외에 꼭 그 3월 내지 5월에 법인 증여세를 또 내는 그러한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걸 꼭 내셔야 돼요. 일감 몰아주기의 차익만큼. 그 다음 이제 재산을 분할할 때 사회통념상의 위자료는 이제 그 초과액이 증여를 부른 것이다. 또 상속재산 협의 분할로, 협의 분할까지는 이제 들쭉날쭉해도 괜찮아요. 형이 더 많고 동생이 적고 그래도 괜찮은데, 협의 분할 후 서로 싸워서 이견으로 재산이 분할에 대해서 수정이 변경이 되면 증여 부분은 증여가 된다. 당초 불균등은 증여 아니다. 직접 형제가 가족 간에 싸우면 증여세를 내는 것이죠. 항상 분쟁이 있을 때 분쟁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낸다. 세금이 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 다음에 거래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이제 상처도 있지만 세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에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참 합의를 잘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익법인 출연, 이것도 증여예요. 그래서 이제 공익법인에 왜 공익법인 출연해가지고 좋은 일 하려는데 왜 그래? 근데 그것도 이제 각 회사 자본금이나 출자 지분을 5% 초과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지주회사다, 별도의 지주회사다 해가지고 이제 증여를 과세한다. 성실 공익법인이면 이제 10% 초과해. 10%라는 지분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그 추가한 금액만 증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또 괜찮습니다. 선의의 행동으로 봐주는 것이죠. 근데 이 공익법인이 수중받은 재산을 가지고 출연 목적 이외에 다른 짓을 했다, 뭐 부동산을 취득했다, 뭐 등등을 하면 그 별도 이외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를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증여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많은 넓은 범위의 증여금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증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상속 시에 재산 분할이 원만히 협의 분할이 돼가지고 이것이 설사 불균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차이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동생이 많고 형이 적어서 이 차이 금액 증여 아니야? 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죠. 그 차이 금액.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상속세 배우자 공제 가능 범위 금액 내까지는 증여가 아니다. 왜? 이혼할 때 이제 배우자가 그 정도의 가정경제활동 아니면 사회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그 법정 상속 지분만큼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회통념상의 위자료, 이것도 뭐 사회통념, 투도록 했는데 사회통념 왜 마진만큼의 값은 받아야지 치료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나중에 아프잖아요. 지금 당장은 안 아프더라도 마진대는 이제 10년 있다 30년 있다 쑤신다고. 그래서 그거를 위한 돈은 이제 증여가 아니다. 지정기부금, 또 3개월 내에 반환되는 거, 또 이런 거 있고, 또
또 소득세로 과세돼 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차등배당이라는 것이죠. 기업 내에 이렇게 있는데 주주가 이렇게 있고 아버지 주주가 있고 아들 주주가 있을 때 딸 주주가 있을 때 이쪽 배당받을 금액을 여기로다 넘겨버리는 거. 이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소득세를 내고 나중에 증여세도 낼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아예 차등배당을 통해서 몰아주기 배당을 했다 하더라도 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걸로 이걸 냈으면 증여는 과세가 안 된다. 또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게에서 비싼 돈으로 물건을 사줘가지고 아들 가게가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은 증여세까지는 떼지 않겠다. 이중으로 패기는 좀 그렇지요, 그게. 그럼 증여는 이제 언제 신고를 해야 되냐? 증여 시점은 실질적 증여 시점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애매한 말을 써요? 뭐 뻔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취득일, 현실적으로 이제 점유한 날, 내가 점유한 날, 아니면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등록, 명의개서 이런 게 있어야 다 명의개서를 딱 찍힙니다. 거기에 그 날짜, 공부상 등재일, 주식인도일, 명의개서일, 통장 변경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현실적 증여일이다. 그래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그 달이 1월 1일이면 이제 어쨌든 말일부터 3개월 내, 보통 그래서 만 3개월 내지 만 4개월쯤 되겠죠. 3개월에 신고하면 옛날엔 10% 세액공제 줬었는데 점점 7%였다가 5% 내려갔다가 이제 3%만 공제해 주는 것이다. 자바조 신고에 대해서 이쁘다고 해가지고 3%라도 공제해 주는 게 어디겠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증여 가액은 이제 결국 이런 모든 걸 다 합해요. 민법상 실질 증여에다가 증여이제 더하고 증여 추정 더하고 또 동일인이 10년 내에 가족 증여에게 소급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는 10년 내고 가족 위에 타인한테는 5년 내 증여한 것을 다 합산해가지고 다 다시 따져보면, 왜냐면 이걸 합산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쭉 해서 찔끔찔끔 증여하면 계속 찔끔찔끔 증여하면 증여세 누진세율에서 너무 낮은 세율을 공제받으니까 이거를 다 10년 거를 다 합산해가지고 세워라 이렇게 해서 10년 또 합산을 세우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있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10년 내 걸 소급 합산한다. 또 명의신탁재산도 있으면 합산해라 그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빼주는 게 있어요. 비과세나 면제, 국가 등의 증여, 이미 뭐 세금 냈으니까 자격농민 등의 일자녀 면제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자격농민은 이제 농업을 계속 유지를 해서, 왜냐면 농업이라는 것이 그냥 식량이 아니고 국방 식량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체가 식량 수달을 자급자족 못하면 문제가 있을 때 다 굶잖아요. 수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국방 재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자격농민은 계속 키워주기 위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고, 장애인 등에 관한 건 면제를 필요가 있죠. 우리 하주조합 조원한테 차익도 이제 증여를 과세를 제외한다는 얘기고, 공익법인 출연이나 사회부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스스로가 공익에 기여를 했으니까 과세를 하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증여가액이 합산이 되고 나서 비과세를 뺀 나머지에다가 증여세 가족 인적 공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총 10년간의 총 증여금액을 소급해서 합산한 다음에 여기서 인적 공제하는데, 배우자한테는 6억 원으로 공제한다. 이 증여세는 상속세는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의 전 재산을 합산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기초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하고 뭐 동거부 주택 공제 이렇게 쭉쭉쭉쭉 공제해 주지만,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수증자별로, 취득자별로. 그러니까 손자 따로, 아들 따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따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어요. 다 분산할 수가 있고 합법적으로 다 쪼개기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증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리미리 쪼개기 할 때는 증여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그런 얘기. 왜 배우자 문제 6억 따로 해주지? 배우자한테는 이제 6억 원, 10년간 6억 원이니까 1년으로 치면 6천만 원씩, 즉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생활비 다 쓰고 나머지 금액을 냈다, 배우자 이름으로 다 관리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이제 생활비 쓰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를 없이 해놨다 이런 얘기죠. 직계, 존비속, 아버지 쪽이나 자녀 쪽, 그러니까 자기로 볼 때는 아버지한테도 증여할 수 있고 아들한테도 증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성인이면 20살 이상 성인이면 1인당 5천만 원 공제해주고,
미성년자는 아직도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만 공제해주고, 기타 친족, 이렇게 또 이제 기타 친족이 있죠. 4촌, 6촌, 8촌까지 가면 이제 2천만 원 정도는 공제해준다. 기타 아무 친족이 아니면 사회통념상 그냥 50만 원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법이는 아니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50만 원 정도 이렇게 경조금 내는 거 괜찮은데, 요새 이제 김영란법에 의해서 이게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한 1, 2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여인척 공제를 뺀다. 빼고 난 나머지 금액에다가 증여세율을 곱하는데, 증여세율은 상호세 더하기 인수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빼고 난 나머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배우자한테는 만약에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이제 증여 등기했다 그러면 6억을 공제한 나머지 뒷골로 4억에 대해서 1억까지는 10%, 3억에 대해서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천만 원, 2, 3, 6천만 원, 7천만 원만 내면 되죠. 10억짜리를 배우자 이름으로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6억이 공제되니까 7천만 원만 세금 안 낸다. 그러면 그 정도는 뭐 낼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 다 빼고 나서 1억까지 40%, 1억부터 5억까지에 대한 4억에 대한 것은 20%, 5억에서 10억에 대한 5억에 대한 것은 30%, 10억에서 30억까지 20억에 대한 건 40%, 30억 초과되는 금액은 50%, 50% 난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주식이 있어가지고 주식의 그 대주주, 가점주주의 하층평가 15%쯤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재산이 이제 100이 아니라 115%가 되니까 65%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증여세율이. 자, 이제 소유권을 갖는데 나중에 반환이 있을 때 증여 취소 문제가 있어요. 증여계약을 했는데, 주기로 했는데 결국 못 줬다. 주기로 했다 못 줬다. 이게 참 이건 증여가 아닌 것이죠. 아예. 그다음에 증여 후 3개월 내에 변심을 했어요. 애가 딱 증여하니까 오지도 않고 말이야. 휴대폰도 꺼버리고 다 잠수했다. 그러면 야 안 되겠다. 야 재산을 다시 가져와라. 둘 다 갈 때도 미가세, 올 때도 미가세. 왜냐면 3개월 내니까 이것은 고민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빨리,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만 3개월 내에 빨리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증여 후 이제 3개월이 지나서 6개월까지 가면 갈 때는 과세가 되고 올 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도 올 때는 비과세. 6개월 시작하면 한 번밖에 증여세 안 내요. 그러나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되면 갈 때도 과세, 올 때도 과세 되니까 그 재산은 가족 게 아니고 전국구가 됩니다. 뭐 증여세 3, 40% 내고 갈 때 내고 또 올 때 또 30, 40% 내면은 뭐 뼈다구 밖에 더 남겠습니까? 별로 안 남죠. 그리고 그다음에 범죄나 불의의 배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너 가져와라 이러면 이제 어쨌든 6개월 지나면 양쪽 다 모두 과세가 된다. 양과세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나마 증여 때 반환해가지고 증여세를 안 내게 되려면 만 3개월 내에 후다닥 결정을 해야 되니까 3개월 동안 잘 관심을 갖고서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런 그렇게 의심이 되고 문제가 되면 증여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낫죠. 나중에 상속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여세도 제가 이렇게 한 과정으로 여러분한테 속전속결로 알려드렸는데 뭐 충분하지 않을지 몰라도 충분하지 않으면 세법을 찾아봐야 되고 직접 문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